이봐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당장 일어나세요. 네,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딱 봐도 모를 것 같습니까? 이 열차는 특별관리구역 좌석이고 당신처럼 함부로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제 표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전 분명히 여기에 앉아도 된다는 표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까? 전 이 열차의 책임자입니다. 내가 이쪽 좌석은 지금 다른 분이 앉으셔야 한다고 했죠. 얼른 비키세요. 객실 안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늘 조용했던 KTX 객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더니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중년 남자가 억지로 자리를 내놓으라고 협박받는 모습에 어딘가 낯익은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아직은 누구도 그의 얼굴을 똑똑히 알아보지 못했다. 잠깐만,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전 그냥 제 자리에 대한 얘기는 내가 할 필요도 없어요. 승무원이자 책임자인 내가 이쪽 좌석은 필요하다고 했으니 즉시 일어나시오. 하지만 제가 원래 이 좌석 예약자입니다. 이보세요.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내 말 안 들립니까? 나는 이 열차 운영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가 결국 자리를 양보하자 근처에 있던 승객들 몇 명이 흘끗흘끗 그를 쳐다봤다. 조용하지만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통로로 비켜났다. 그러자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 사람 혹시 손흥민 씨 아니에요? 에이 설마 손흥민 선수가 왜 여기? 아니 자세히 보세. 저 눈매랑 저 미소 정말 닮긴 했어요. 근데 확신은 못하겠는데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사이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괜찮습니다. 이러면 서로 불편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고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여전히 분위기는 어색했다.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며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은 단지 한 사람의 갈등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객실 내 곳곳에 있던 승객 중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들어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고 옆자리의 젊은 여성은 친구에게 이거 지금 찍고 있어? 혹시 몰라. 이거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어. 하고 속삭였다. 다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이 부당한 자리 강탈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였다. 세상에 여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3호차잖아. 평소엔 별일 없다고 들었는데 저렇게 시끄러운 상황은 처음 보네요. 그러게 말입니. 저도 매일 이 시간대 열차를 탑니다만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요. 근데 저 양반 왜 저렇게 호통치고 다니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높은 목소리로 뭐라고 계속 소리치는데 게다가 자꾸 자기 권한을 강조하더라고요. 나는 책임자다. 나는 이 열차의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서. 솔직히 말해 저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표가 있는 사람이면 누가 앉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보통은 그렇죠. 사람들은 서로 수근거리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애초에 아무도 먼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된 남자가 너무도 순순히 양보해버리니 오히려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불편해졌다. 근데 이거 계속 지켜봐도 돼요? 혹시 이 영상 SNS 같은 데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저기, 지금 이미 찍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벌써 누군가 올렸을지도. 다음 주에 또 이 시간대에 같은 열차를 타야 하는데 뭔가 바뀔까요? 사건이 크게 퍼지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저분도 표가 있는데 왜 빼앗긴 거지? 그러니까요, 계속 봅시다. 뭔가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상황을 지켜볼 것임을 결심한 듯했다. 늘 익숙하던 서울역 출발 KTX였다. 자리 쟁탈전 같은 건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한 권위의식이 발동되고 있었다. 이봐요, 더 뒤에 가서 서 계셔요. 자리 없으면 그냥 서서 가야죠. 이 열차엔 규칙이 있다고. 예, 잘 알겠습.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그쪽 말투가 뭐 이름 정도나 말해보세. 나는 이 열차 책임자인 강건우입니다. 저는 그냥 승객입니다. 딱 봐도 수상한데 아까부터 옷차림도 평범하지가 않고 혹시 기차표 없이 타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제 표는 여기 있습니다.
그 남자 손흥민을 정확히 알아보지 못한 책임자라 자처하는 강건우는 마치 수상한 침입자라도 대하듯 손흥민을 몰아붙였다. 옆에서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건 명백한 과잉이야. 그냥 자리 문제였을 뿐인데. 그러니까 내가 찍은 영상 좀 볼래요? 정말 심각해요. 조용히 해요. 저 사람이 들으면 또 난리칠 테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속삭임을 숨기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 이봐요,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정도로 말했으면 난 충분히 예의를 갖췄다고 봅니. 내가 더 이상 말 안 나오게끔 할 수도 있어요. 철도공사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도 있고, 규정 위반으로 당신을 강제로 내릴 수도 있다고요.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습. 제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뭐라고요? 지금 내 말에 토를 달아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처벌할 수 있습. 철도법상. 순간 강건우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몇몇 승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저건 너무하잖아. 저분이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공공교통 맞아요? 표 가진 승객을 대하는 태도가? 한 젊은 회사원 차림의 남자가 용기를 내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한데요. 지금 이분 표도 있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거칠게 대하시나요? 당신도 뭔가 할 말 있어요? 승객끼리 참견하지 마십시오. 난 이 열차 운영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책임자라도 한 사람의 적법한 권리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곤란하죠. 게다가 이분이 그냥 양보했으니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안 끝납니? 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 태도가 문제예요. 양보하라고 할 때 벌써 억지 부렸죠. 억지라니요? 저분 억지 안 부리고 금방 자리 내주셨잖아요. 말대꾸하지 마세요. 두 사람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자 손흥민은 오히려 말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죄송합니다. 괜히 저 때문에. 아니요, 손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다들 이걸 보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만합시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승객이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다. 저 혹시 이 상황 제가 찍어도 될까요? 이미 몇 분이 찍고 계시긴 한데 이건 너무 부당해 보여서요. 마음대로 하세. 난 꺼릴 게 없습. 오히려 잘 됐네요. 이 영상을 올리시면 내 말대로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게 맞는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 말에 주위 사람들의 탄식이 퍼져나갔다. 세상에, 저분은 지금 무슨 생각인 거지? 글쎄요, 누군지도 모르고 막 권위를 내세우고 있어요. 진짜 문제 일으키시려나 보네요. 근데 그 자리 빼앗긴 분 정말 손흥민 선수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작은 파문이 일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러고 보니 얼굴이 정말 똑같아요. 사진에서 본 얼굴이랑요. 어쩐지 몸이 되게 좋아 보이긴 했죠.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시지? 내가 손흥민이다 하면 좀 더 쉽게 풀릴 텐데. 아마 괜히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늘 겸손하시잖아요. 언잘셜. 승객들은 계속 수군거리며 그가 정말 손흥민 선수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다들 어느새 휴대폰을 뒤적이며 인터넷에 손흥민 근황이나 사진을 찾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현재 일정과 비교해보며 한국에 있는 게 맞다더라는 이야기까지 오갔다. 실시간 검색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잠깐 한국에 와 있다는 기사도 있네요. 진짜네. 이건 확실해요. 기사 날짜가 이틀 전이에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저 책임자분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다. 지금 내 말 안 들립니까? 아, 예, 듣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다고요? 이름은 뭡니까? 어디서 왔고 왜 이 열차에 탔어요? 그냥 서울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 부산에 가려는 길입니다. 직업은 뭡니까?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하하하,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라고 자칭하는 사람 많아요. 어디 이름 있는 팀이라도 뛰어요? 네, 해외에서 뛰고 있습니다. 해외? 외국 생활 좀 했다고 폼 잡는 겁니까? 그래서 이 VIP석을 무단으로 쓰겠다고? 그 순간 옆에서 VIP석이라고요? 그런 게 따로 있긴 한가? 하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실 모든 좌석은 예약 좌석이었고
특별석도 있지만 미리 예약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게 당연했다. 아니, 이분은 자기 좌석이라잖아요. 또 시작이야. 왜 자꾸 말을 안 들어주지? 열차 안은 어느덧 드라마 한 장면처럼 모든 승객이 몰두한 무대가 되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손흥민은 계속해서 양보만 하고 있었다. 저, 진정들 하시죠. 누구십니까? 저는 이 열차의 다른 승무원입니. 강 책임님, 이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라고? 내가 무슨 오해를 했다는 겁니까? 이분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표를 소지한 승객이시고 특별석이라 하더라도 예약이 되어 있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요. 그건 내 권한 안에서 판단할 문제지. 당신이 끼어들 일은 아니오. 그런데 지금 객실 내 승객들이 전부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니 조금 더 부드럽게 당장 빠져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승무원마저 물러나게 만들자 승객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보세요, 책임자라는 분이 왜 이렇게 권위적으로 굴죠? 맞아요. 이거 명백한 승객 차별 아니에요? 당신들 조용히 해. 여기 열차에서는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어. 손흥민은 머리를 긁적이며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한번 몸을 숙였다. 죄송합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갈 길이 급해서 그런데 제가 자리를 비켜드렸으니 이걸로 끝내면 안 될까요? 끝내긴 뭘 끝냅니까? 나에게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할지도 몰라요. 기록이라니 무슨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변이 더 시끄러워지자 몇몇 승객이 미리 찍어둔 영상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라이브 방송까지 켜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KTX 3호차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 어떤 책임자라는 분이 평범한 승객 좌석을 강제로 빼앗고 네, 영상 보이시죠? 저기 저분이 자리를 양보했는데도 계속 시비를 거네요. 대단하네요. 이거 진짜로 퍼지겠는데. 모두가 숨죽여 그 말다툼을 지켜보며 동시에 이 상황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저도 제 도리를 다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내리겠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 곤란하긴 내가 더 곤란하겠죠. 내 직위가 있는데. 직위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신 거죠? 나는 이 열차의 전반적 운영과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 책임자이고 코레일 측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오해가 있어서 그러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설명했으니 지금 상황을 더 묻지 마세. 어차피 당신은 자리를 포기했고 난 이 사실을 본사에 보고할 테니까. 주위 승객 중 몇몇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보고하시라지요. 우리도 증거 영상 다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 규정대로가 맞다면 왜 저분한테 표가 있음에도 자리를 빼앗아야 했는지 밝혀야죠. 그렇습. 그리고 이 사건 우리가 단체로 진정 넣을 겁니다. 강건우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으나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 좋아요 어디 해보시라죠. 난 내 소신대로 했을 뿐이니까. 네. 그렇게 말한 뒤에도 그는 계속 승객들을 쏘아보았다. 한편 손흥민은 고개를 숙인 채 곤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너무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됩니 죄송합니 괜히 저 때문에 일이 커져 버렸네요. 그럴 게 아닙니 이거 명백히 잘못된 일인데요. 손님은 잘못이 없어요. 감사합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네요. 그러자 곁에서 한 아주머니가 손흥민의 얼굴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손을 잡았다. 저 혹시 정말 그 손흥민 선수 맞나요? 혹시나 해서 여쭤봐요. 네, 맞습. 하지만 너무 크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어머나 세상에 내가 TV에서만 보던 분을 여기서 쉿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그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일제히 눈이 커졌다. 진짜 손흥민 선수래. 어머 어떡해. 우리나라 축구대표 스타가 이 열차에 이거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러자마자 한 남자가 소리쳤다. 책임자님, 지금 자리를 빼앗은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 자랑인 손흥민 선수입니다. 뭐라고요? 정확히 들으셨잖아요. 손흥민 선수라고요.
거짓말 맛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KTX에 왜 에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해외 유명 축구 선수면 특별 운송 따로 받지 않겠습니까? 강건우는 전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은 객실 내에 전부 퍼져 있었다. 몇몇은 휴대폰에서 손흥민의 사진을 꺼내 직접 비교했고 똑같다를 외치기 시작했다. 헐, 눈매며 헤어스타일까지 똑같네. 딱 봐도 진짜야. 지금은 휴가처럼 잠시 들어와서 가족들 보러 간다는 기사 본 기억이 있어요. 어머, 이걸 직접 보게 되다니? 그러자 강건우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웃기시네. 내가 손흥민 선수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TV에서 늘 봤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조금 다르고 아무리 봐도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죠? 신분증을 보여드리면 되나요? 신분증? 가짜면 어쩔 건데요. 세상에 가짜 서류 만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하. 손흥민은 난감한 듯 한숨을 쉬었다. 옆에 있던 승객이 버럭 화를 냈다. 지금 이 사람 자신이 손흥민이라고 다 밝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정말 그 사람 맞아요. 당신들은 속았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그리고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표가 있고 정상적으로 좌석이 배정됐으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신분을 캐내요? 난 내일 하는 겁니 도용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VIP석에는 진짜 중요한 귀빈이 곧 타실 예정이거든요. 객실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VIP가 누구길래 이미 앉아있는 사람을 억지로 내쫓나요? 맞아요. 우리 국민 스타 손흥민보다 더 VIP라는 게 말이 돼요? 저 사람 누구 기다리는 건가? 진짜 말도 안 되네. 강건우는 고개를 흔들며 마치 모든 승객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듯이 비웃었다. 어차피 진짜 손흥민이라 해도 내가 지금 내린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이 좌석은 다른 분께 양보되어야 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이유는 간단합니. 내가 회사와 협의된 특별 좌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책임자이니 내 말이 곧 규정이에요. 승객들의 반발이 더욱 커졌지만 강건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저 정말 괜찮습. 서서 가도 되고 다른 자리에 앉아도 되니까요. 괜히 다투지 마세요. 하지만 선수님,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희생하면 모두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승객들은 감동했으나 동시에 이 일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이 광경이 이미 SNS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객실 안 사람들은 분노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강건우는 일방적으로 지시하며 손흥민에게 계속 서 있으라고만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며 추가 승객들이 올라타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또 다른 관리자가 있어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객실을 돌며 무슨 일이 있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여기 무슨 일인가요?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왔는데요. 아, 이분이 책임자라면서 한 승객 좌석을 빼앗으라 하셨고 그 승객이 실제로 자리를 포기했는데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새로 온 관리자가 강건우에게 다가갔다. 강 선임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내가 알아서 처리 중이니까. 그런데 승객들 불만이 굉장히 심각해 보임니 이대로 두면 저희도 곤란해요. 나는 곤란하지 않아요. 난 내 규정대로 했을 뿐이고 문제 있으면 본사에 연락하라고 하세. 상부 라인으론 내가 정당하다고 말해뒀어요. 아니, 그래도 상황을 좀 부드럽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다들 촬영하고 SNS에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세요. 승객들은 이 대화까지 실시간으로 들으며 점점 더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몇은 영상을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송출하고 있었다. 벌써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댓글도 난리 났는데요. 그러게요. 손흥민 선수한테 저게 뭐냐부터 해서 사람들 완전 분노하고 있네요. KTX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지 몰랐다. 이런 말도 있고 기업 측에서 곧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크게 터질 듯해요.
손흥민도 주변의 반응을 의식했는지 점잖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 사실 전 괜찮습. 한두 시간 정도 서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아니 선수님, 그렇게 쉽게 괜찮아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이 이 영상을 보고 화내고 있어요. 그런가요? 전 그냥 누군가가 정말 필요로 하는 자리라면 저로서는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맞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줘야죠. 그렇죠. 하지만 너무 시끄러워지길 원치 않았는데 그때 한 중년 신사가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실례합니. 저는 늘 이 노선 타는 사람인데요. 오늘처럼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 혹시 저희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 저보다 더 화내주시고 저를 대변해 주시니까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도 이 열차가 도착하면 공식적으로 진정서 같은 걸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번거롭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걱정이네요. 손흥민 선수님, 죄송하지만 이건 선수님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교통의 문제 같아요. 그냥 넘기기엔 많은 분들이 억울해요. 알겠습. 그럼 저도 함께 목소리를 내볼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승객들은 작게 환호했다. 열차가 중간 정차역을 지나고 점점 부산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SNS에는 손흥민 선수 KTX에서 자리 강탈당함 같은 제목의 영상과 글이 실시간으로 퍼졌다. 해시태그 열 손흥민 자리 강탈, KTX 운영 갑질, 10월 승객 권리 등이 순식간에 올라왔다. 그리고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손흥민 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열차 내부에서도 모두가 휴대폰을 보며 떠들썩했다. 대단하네요. 벌써 10만 명이 영상을 봤대요. 댓글 장난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우리나라를 빛내줬는데 저게 무슨 민폐가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외국 SNS에도 퍼지고 있대요. 해외 팬들도 분노하고 있나 봐요. 손흥민은 괜히 어깨를 움츠렸다.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습. 저는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아유, 선수님 잘못이 아니죠. 잘못한 건 저 강건우 책임자라는 분이죠. 곧 누군가 조치를 취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만 저 때문에 많은 분이 불편해 하시는 게 미안할 뿐입니다. 한편 차내 안내 방송이 울렸다. 손님 여러분, 현재 객실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잠시 후 운영팀에서 공식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멘트가 끝나자 모두가 서서히 기대에 차게 웅성거렸다. 운영팀이라니 드디어 뭔가 조치가 나오려나 보네. 그렇겠죠. 이대로는 큰일 날 테니까요. 그러자 강건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방송이야? 누가 맘대로 저런 방송을 한 거지? 책임자님,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요. 승객 불만도 많고 SNS에 다 퍼졌고. 됐어. 다들 내 말 안 듣고 제멋대로야. 내가 책임자인데 말이야.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서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열차는 다시 한번 정차역에 멈췄고 이번에는 열차관리본부에서 파견된 듯한 고위 간부가 보이는 사람이 탑승했다. 그는 곧바로 3호차로 들어와서 상황을 살폈다. 승객들의 증언과 촬영 영상을 빠르게 확인한 뒤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강건우에게 다가갔다. 강선임,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분명 제가 몇 번이나 말했을 텐데 표가 있는 승객은 절대 자리를 박탈하면 안 된다고. 아, 팀장님, 이게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 무슨 사정이요? 우리 쪽에 중요한 귀빈이 탈 가능성이 높았고 그래서 미리 VIP석을 만들어둘 필요가 그래서 이미 예매된 승객 자리를 강제로 빼앗은 겁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인 손흥민 씨.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냥 평범한 아니 뭔가 수상하긴 했지만 아무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열차 안 승객들의 증언과 SNS 영상을 봤더니 너무 터무니없는 갑질로 보입니다. 아, 죄송합니. 일단 제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 이건 명백히 직권남용입니다. 팀장의 단호한 말에 강건우는 순간 당황하더니 곧 얼굴을 붉혔다.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손흥민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겁니. 그리고 해당 자리 원상 복구하세요. 하지만 지금 열차가 거의 다 와가고 도착 시간이 중요합니까? 당장 해결하세요. 주변 승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래, 이거지. 이제야 뭔가 바로 잡히는 것 같네요. 참 다행이네요. 그럼 선수님은 다시 앉으실 수 있겠어요. 손흥민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앉지 않아도 괜찮습.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니요, 선수님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으셔야죠. 그래도 제 의사도 중요하니까요. 어차피 이제 30분 남짓 걸리잖아요.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미리 내부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심한 불편을 끼쳐드리다니. 아닙니, 저는 괜찮습. 대신 승객 여러분과 직원분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생긴 게 마음 아프네요. 큰 사고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 그래도 꼭 사과의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와, 사과 받는다. 이 장면도 찍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지. 맞아요. 이렇게라도 바뀌면 좋죠. 강건우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작게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좀 더 크게 말씀하시죠. 죄송합니.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받고 작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 저보다 오히려 다른 승객분들께서 많이 화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승객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한마디만 대어해 주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라든지. 팀장의 제안에 강건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다. 네,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자리를 빼앗거나 승객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겠습. 정말 잘못했습니다. 객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수많은 한숨과 안도의 말이 터져 나왔다. 이제야 좀 정리가 되네요. 손흥민 선수도 마음 편히 가실 수 있겠어요. 네, 다행이에요. 근데 아까부터 영상 찍어 올린 분들 많던데 이거 이미 온라인에서 난리일 듯. 손흥민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고개를 숙였다. 다들 정말 죄송해요. 저로 인해 많이 불편하셨죠? 아니요, 선수님이야말로 피해자세 양보하고도 오히려 핍박받았으니 우리가 사과해야죠. 네, 맞아요. 그래도 이런 일 겪으면서 앞으로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하자 이미 플랫폼엔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었다. SNS를 통해 소식을 접한 언론사들이 곧장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손흥민 선수, 정말 괜찮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전 괜찮습. 조금 오해가 있어서 생긴 일이었고 지금은 다 잘 해결됐습니다. 승무원의 과잉 대응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규정이 있더라도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럽게 안내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 모든 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길 바라고요. 다른 건 저보다는 철도 측에서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리를 빼앗기셨는데 기분이 많이 상하진 않으셨나요?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양보할 수도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겪은 불편보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더 많은 분이 공공교통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론사들의 질문 공세가 계속 이어졌지만 손흥민은 최대한 간단하고 점잖게 답변했다. 한편 옆에서 팀장이 다시 나서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저희 철도공사의 내부 교육 미흡과 특정 직원의 잘못된 처신에서 비롯된 것입니. 손흥민 선수님과 모든 승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재검토하고 특별석에 대한 운영 지침을 보완하겠습니다. 그 발표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 요란해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요? 이번 일로 인해 예약 좌석 무단 양도 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VIP 의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공지된 구역이나 미리 준비된 객실을 활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 그리고 승객 권리를 보호하는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재교육하겠습니다. 장내 여기저기서 잘하고들 있네 하는 야유 섞인 목소리와 그래도 변화가 온다니 다행이라는 안도 섞인 말이 들렸다. 그날 저녁
인터넷과 TV에서는 일제히 손흥민 KTX 자리 강탈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사건의 전말과 영상이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분노와 동시에 감동을 느꼈다. 분노는 철도 운영의 비합리적인 갑질에 대한 것이었고, 감동은 손흥민의 배려심과 겸손에 대한 것이었다. SNS에서는 손흥민 선수 대인배, 철도 갑질 언제까지, 공공교통 개혁 필요 같은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서명 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공공교통에서의 부당 대우를 막기 위해 좌석 운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권층만을 위한 좌석이 아니라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댓글창에는 외국인 팬들까지 가세해 Our Sonny deserves respect 같은 글이 가득했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이슈가 된 것이다. 그 와중에도 손흥민은 조용히 자신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어떤 방송국의 인터뷰 제안도 일절받지 않고 그저 이미 잘 해결되었다. 앞으로 모든 승객이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라는 공식 메시지만 전했다. 철도 공사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또 한 번 사과하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담당자인 강건우 씨에게는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동시에 모든 승무원과 관리자 교육을 대폭 강화할 것이니 또한 VIP 의전을 위한 자리는 사전 고지와 별도 객실 활용을 원칙으로 삼아 기존 예약 좌석을 임의로 침해하지 않도록 지침을 수정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다시금 소셜미디어에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그렇게라도 변화가 생긴다니 다행이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거야. 고맙지 뭐야. 또 한 번 나라를 빛냈네 우리 흥민이. 며칠 뒤 철도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손흥민을 초청해 사과와 함께 개선된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손흥민은 망설이다가 모든 승객이 함께 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전제의 초청을 수락했다. 행사 당일 철도공사 측 임원들과 담당 부서 직원들 그리고 일부 시민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작게나마 브리핑이 열렸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개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 기존의 VIP 의전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일반 승객 좌석을 취소하거나 이동시키는 조치를 해왔던 부분을 완전히 폐지합니. 그 대신 VIP 의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 객차를 준비하거나 아무도 예매하지 않은 좌석만 활용하도록 지침을 바꾸었습. 또한 모든 승무원과 관리자에게 고객 우선 고객 존중이라는 교육을 재이수하게 했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일반 승객분들이 겪을 수 있는 부당 좌석 양도 문제는 더 이상 없어지겠네요? 네, 그렇습. 혹여나 다른 이유로 좌석 이동이 필요하다면 먼저 해당 승객과 상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필수화했습. 동의 없이 함부로 자리를 빼앗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계층만 우대하는 좌석보다는 모든 승객이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 계기로 느꼈습니다. 그 말에 임원진들이 고개를 숙이며 박수를 쳤다. 마습 손흥민 선수님께서 겸손하게 대응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숨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닙니 저도 모르게 사고를 일으키게 된 면이 없지 않습.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제 권리를 주장했어야 했는데 괜히 모두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자 시민 대표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겸손함 덕분에 많은 국민이 분노해서 변화를 요구하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했던 충격이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 만약 선수님이 화를 내셨으면 그냥 유명인 특권을 주장한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모습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민망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모든 분이 좀 더 편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 저 역시 선수 활동을 통해 사람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 계속 알리고 싶어요. 행사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임원진들은
공개적으로 강건우의 징계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 역시 이번 사건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건우 전 책임자께서도 정식으로 사죄의 뜻을 전해왔습 본인 스스로가 많이 깨달았다며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한적한 카페에서 강건우가 조용히 손흥민을 만났다. 회사 측이 둘을 연결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강건우가 직접 연락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온 것이었다. 카페에 들어온 강건우는 한눈에 보아도 표정이 어둡고 긴장돼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손 선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초면에 무례가 심했죠. 저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제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그때는 권위에 취해서 내가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뒤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 이제는 승객들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건우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특히 손 선수님이 자리를 그렇게 쉽게 양보하시고 제게 과잉 대응을 당하면서도 품위 있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야말로 더 단호히 말씀드렸으면 오히려 사건이 일찍 수습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괜히 다른 승객분들만 힘드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제 탓이 99%죠.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습. 회사에서도 승객 우선 교육을 다시 받게 됐고 저도 제가 배운 걸 후배들에게 전수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만약 다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셨다면 분명 많은 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죄송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 저 때문에 겪은 고초가 큰데도 이렇게 용서의 뜻을 보여주셔서요. 둘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나누었다. 강건우는 일부 직위를 박탈당했지만 동시에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회사에서 주는 여러 봉사활동과 내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라고 했다. 제 잘못된 점을 바로 알고 이제는 승객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오겠죠. 그럼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분명 기회는 올 거예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내부적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죠?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게 손흥민 선수 사건 덕분이래요. SNS에선 이미 손흥민 법이라고 부르던데요. 하하. 진짜요? 별칭이 생겼구나. 승객들 사이에서 흐뭇한 이야기가 돌았다. 그리고 철도공사 내부 게시판에도 손님 우선, 모두가 VIP라는 문구가 붙어 직원들의 의식 변화를 독려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흥민이 다시 해외 리그로 복귀하기 전날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다. 취재진들 중에는 KTX 사건에 대해 묻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았다. 손흥민 선수님, 사건 이후 철도공사에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이 함께 힘써 주셔서 공공교통 좌석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들었습. 저도 해외에 돌아가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사건 이후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한 번 더 느끼게 된 건 우리 사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 역시 축구를 하면서도 어떤 위치에 있든 늘 겸손해야 한다고 배웠습. 그리고 모두가 존엄을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부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으려 노력한다면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 믿습. 그리고 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 말에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회상하며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이 이렇게 크게 바뀌었다는 평가를 내리곤 했다. 동시에 유명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리고 어느 날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오늘 KTX 타면서 회사 VIP가 온다고 좌석 이동 요청을 받았는데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저는 제 자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거절하니까 승무원께서 네, 알겠습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다른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라며 웃으며 돌아가셨다. 예전 같으면 억지로 빼앗겼을 텐데 진짜 바뀌었구나. 이 게시글은 곧바로 수많은 좋아요와 공감을 받았다. 사람들은 이게 바로 달라진 철도 문화라고 환호했고 그 밑에는 손흥민에게 감사해야지 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자, 이제 다 마무리된 건가요? 네, 거의요. 새로운 좌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더는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 모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알릴 거죠. 그럼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배운 게 많으니까요. 열차 내부에서도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불의에 맞서겠다는 분위기가 확고해진 것이었다. 며칠 뒤 해외로 돌아가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잠시 만난 손흥민은 마지막 소감을 전했다. 이번 사건이 제게는 큰 가르침이 됐습. 한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건 곧 모두의 문제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저 역시 축구장 안팎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뛰어왔는데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 함께 노력하면 누구나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공항에 모인 팬들은 박수를 보내며 정말 고마워요를 외쳤다. 손흥민은 수줍게 웃으며 사인을 해주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많은 분이 이 사건에 관심 가져주셨는데 앞으로도 작은 부당함이라도 다 함께 힘을 모아 바꿔나가길 바랍니.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린 팀이니까요. 축구팀만 팀이 아니라 이 사회도 한 팀처럼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죠. 그 말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다. 그렇게 손흥민은 비행기에 올라 해외 구단으로 복귀했다. 사건은 이미 잘 마무리되었지만 그 파장은 계속 이어졌다. 철도공사는 분기별로 개선 상황을 공지하며 좌석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승객 대우를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람들은 두고두고 그때 손흥민이 자리를 양보하면서도 우리의 권리를 일깨워줬다 라고 회상했다. 이젠 누구도 열차에서 부당하게 자리를 빼앗길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직원들도 손님들에게 좀 더 존중을 표하는 방법을 체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신다면 이번 손흥민 사건처럼 그냥 침묵하거나 양보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목소리를 내보세. 물론 나서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힘을 합치면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세.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 글 밑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됩니다. 저도 이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할게요. 좋아요. 다들 함께 목소리를 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극적인 참여죠. 구독하고 계속 지켜볼게요. 이처럼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사람들의 의식 변화와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누군가는 이후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라며 다시는 이런 불합리가 없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결국 모두가 배우고 성장했고 사회는 한 걸음 더 성숙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손흥민은 누구나 동등하다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축구도 사회도 결국 하나의 팀워크가 중요하죠.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제 알았습. 권위만 앞서면 모두 힘들어질 뿐이라는 걸. 선수님, 말씀대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아직 배울 점이 많습. 같이 더 나은 길을 찾아보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라야 의미가 있죠. 다들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해 주세요. 그 말에 곁에 있던 관계자들도 지나가던 승객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사건은 끝을 맺었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세상엔 여전히 부당함이 곳곳에 남아있고 사람들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렇게 누군가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주변이 함께 도울 때 새로운 내일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독자들에게도 부탁한다. 혹시 내일 혹은 그 다음 날에 또 다른 부당함을 목격한다면 이번 이야기를 떠올리며 행동해 주길. 그리고 우리의 변화 과정을 구독하듯 계속 지켜봐. 달라는 당부를 남긴다. 누구나 힘을 보태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 다음에도 이 팀워크가 빛을 발할 순간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함께 뛰어들자. 그게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다.